예. 자, 또 다시 용신 잡는 법을 또 설명드릴게요. 이건 자평진전이에요. 자평진전에서 앞에가 무엇이었냐면 희기 간지유별, 희기에서 반기고 꺼리는 것이 천간과 지지는 별도 유별 좀 틀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장은 뭐냐면 지지 가운데서 지지라는 것은 쓰임을 기다리는다예요. 분명하게 말씀이 하는데 작용을 안 하고 있다. 그런데 쓰임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체충을 가만히 건드리지 않고 있으면 대운에서 천간으로 뭐가 오면 그 지지가 그 글자에서 뿌리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희기를 만난다, 투청 어떻게 깨끗하게 투출하는 것을. 그래서 이걸 한 단원, 오늘 한 단원이고요, 두 번째 단원이고요, 세 번째 결론이에요. 네, 간단하죠. 그런데 설하고가 사례 명절을 세 개를 넣어서 한 것이 있는데 그렇게 썩 마음에는 안 들어요. 그래도 한번 심혜점 선생이 얘기하는 것이 좀 싱거워서 설하고가 감명하는 것을 한번 제가 풀어봐 드릴게요. 역시 좀 세 개 중에서 두 개는 맞고 하나는 틀리게 하는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은 설하고가 감명하는 방법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네. 자, 우선 원본을 봅시다. 지중에 지지 가운데에서 희기가 있는데 진실로 더불어 뭐와 더불어 천간에서 유별 천간과는 천간과 더불어서 별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운에서 만나기를 깨끗한 것이 튀어나온 것을 만나면, 즉 이거 보세요. 고요히 있다가 고요히 대용자 가만히 있으면서 쓸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대용. 네, 쓸 때를 기다린다. 바로 그것을 얻어 쓰기만 하면 되는데 희기를 경험할 수 있다. 이 차에 여기서 곧 보게 되는데 하위투청, 무엇이 깨끗하게 투출했는가를 보자 이거예요. 자, 이 심혜점 선생이 요 한 문단을 설명하시는데 하나 둘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혜점 선생님. 만약 간목이 관을 쓰겠다는 거, 이건 월지잖아요. 예. 그러면 봉진미가 만나면 재성이 만난 거 아니에요? 이 옆에 이렇게 있잖아요. 요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진토가 금을 생한다 뭐 한다 소리를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만나면 이렇게 원국에 이렇게 있으면 가만히 있다가 이 운에서 무토가 이렇게 운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대운에서. 그러면 이것은 재생가를 한다는 거예요. 예. 이 진토나 미토가 이제 투출해서 유군도 같이 올라와서 쓰인다는 거예요. 예. 쓰인다는 거예요. 또 1-1번 오미가 있으면 상관인데 이것도 운에서 정화가 투출해야만, 운에서 정화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나 상관이 된다는 거예요. 상관경관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상관경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화가 대운에서 왔다 라고 하면 드디어 이 오화나 미토 속에 있는 정화가 상관 노릇을 한다는 거죠. 이때는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 심혜점 선생의 이론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상관경관하고 있다고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지지는 가만히 있을 때 기다리는데 언제 지지가 나오냐? 대운에서 그 글자가 와야만이 투출했다고 한다는 거예요. 움직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관성도 역시 위로 올라왔다고 보라는 거죠. 이건 관이 지금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간에서도 무토가 오면 유금과 작용을 할 것이고 정화가 오면
유금과 작용을 할 것이다. 그것이 안 하면 가만히 있을 것이다. 기다리고. 네,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자, 만약에 명과 더불어서 운에서 어떻게 두 개의 지지가 회국을 이루면 역시 청하다고 논하면 된다라는 거야. 이게 이제 2-1. 뭘 어떻게 했냐라는 걸 여기 이제 제가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되면 만약 간목이 유관성을 쓴다 그럴 때 본명에서 오화가 있어요. 그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운에서 인이나 술이 오면 어떻게 된다. 그때 연에 있으면 중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연에 있으면 중해요. 인이나 술이 와서 대운에서 오면 이거는 중하다. 곧바로 맞는다. 얻어 맞는다. 대운작용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그리고 그리고 일에 있으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건 더 만들지 않았어요. 일에 있으면 그 다음이고 시에 있으면 또 좀 덜 하겠죠. 운에서 인술 회복을 이루면 즉 그냥 그러니까 늦을 난자예요. 늦을 완자예요. 완행 급행 하죠. 늦으면서 불급 그렇게 뭐죠? 급하지 않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지에서는 별로 작용을 안 한다. 인술이 들어와도.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특히 이렇게 오화가 연에 있으면 이렇게 된다 그런 거예요. 결국은 비록 격의 성패가 고저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팔자에서 이미 기자입니다. 이거 이미 정해진 걸 이야기하는 것이니 명중에서 원래 있는 것은 부동 같지는 않다. 그러면서 2차 5년주 봐보세요. 대운도 역시 5년씩 본다는 거예요. 네, 대운도 5년씩 봐서 명능 위에 그 역시 능이 할 수 있다. 화복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5년씩 보니까요. 네, 그래서 만약 원령지물이 운 중에서 투청 이렇게 운에서 딱 투출해서 올라왔다 하면 즉 명의 원국자가 그렇게 확실하게 심이 서로 드러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원령은 투출하든 안 하든 원령 기능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전편에 이른바 행운에서 성격 변격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설하고의 예시명조가 있어 참조할 것이다 라고 했죠. 이거 예시명조인데 관격은 아니에요. 이거 지금 보세요. 이거 식신격이에요. 네, 식신격이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이건 유금을 쓰겠다는 거예요. 유금을 이거 용신으로. 그러면 천간으로 유금이 와야 되는데 이건 지지로 올 때 한 거예요. 이게 지금 화체거든요. 미축해서 근데 이 사람 말이 이 사운에 아주 활동이 좋았다는 거예요. 사일축 근국을 이루어서 제격으로서. 그런데 이 묘대운에 묘미 한몫을 해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화체 수금용주에서 수가 없어서 못 써서 금을 쓰는 사주. 이건 아주 제대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차는 위, 이 폐시래요. 이 폐지. 척조군의 명조다. 화가 왕해서 조금 내리죠. 화가 왕해서 금을 만나니 그게 식신생제한다. 식신생제. 그래서 생제한다. 부격이라. 식신격은 또 부격이라고 하죠. 화가 왕하고 금이 쇠하니 지사운에 사유축 3회 삼합해제 고르게 되니 체위 활동들이라 가정 활동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균, 곤수 나머지는 다 고르게 권곤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묘운에 이때 35, 40이죠. 35부터니까 이 5년 지나면 40이 되잖아요. 묘운에 회미, 미토와 합을 하니 모이니 귀신투청 발동해서 귀신이 투출해서 발동해서 불록 이때 40에 죽었다 라고 하죠. 40에 죽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어예요. 자, 이제 결어는 여기를 말씀하셔요. 여기를 말씀하시는데 자세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끊었어요. 그리고 설하고가 예시명제를 2개를 했는데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일단 그렇든 저렇든 심여점 선생이 말씀하세요. 고로 모든 팔자가 도수 내 앞에 딱 도착되면 손에 보면 필수 반드시 봐라. 축간 축지 간지를 따르고 간을 따르고 지지를 따라서 상하 통관 위아래를 통을 이렇게 살펴서 아래 위를 살펴서 지위 간지생 지는 뭐가 된다? 간을 생하는 땅이요. 간은 위 지지 지지로서 지지가 발용 위로 투출해서 쓰는 것이다. 쓰는 것이다. 그러니까 명중에서 하나의 갑자가 있다, 갑이 있다라고 하면 즉 통관사지, 사지를 다 봐서 요 인해 묘미가 등 있으면 다 그렇게 보지 말아라 이거야. 오직 요 한자에 모두 간목이 통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소리예요. 그래서 1. 해자가 있으면 통관 사간 위를 딱 보는데 임갑 2자가 있을 필요는 없다. 그냥 임자 하나가 있든지 해자 하나가 있으면 임의 럭이 되고 또 임수가 용신이 되는데 또 갑이 있으면 해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장생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갑목으로서 쓰는 것이다. 하나하나 쓴다. 그러나 임갑이 둘 다 갖춰졌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즉 하나는 녹이 돼서 녹의 뿌리가 되고 하나는 장생의 근이 되니 이자가 병용 같이 와서 투출해 쓰면 어떻게 되냐? 운에서도 역시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해수에서 임갑이 투출했으면 둘 다 쓰라. 그러나 요즘은 만약 해수 붙으면 수가 우선이죠. 네, 수가 우선이에요. 록이죠. 록. 네, 록이 근이죠. 장생보다. 본명팔자에선 축간 축지 간을 따르고 지지를 따라서 짝을 이루게 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다시 또 설하고의 2개의 예시명제가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솔직히 이게 종제격이에요. 지지가 이렇게 4개가 돼서 라고의 예시명. 이건 맞아요. 종제가 맞습니다. 인중 갑병 무병투 하니 그러나 지지가 4인을 합쳐서 갑이 갑목 당황하다. 마땅히 종제로서 용신을 삼는다. 만약 지지가 인오 회국이 되면 즉이 이 병화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아래 명제를 썼는데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아닌 게 제가 달아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그렇죠. 인오술 화국을 이루어서 이 임수가 종제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종제 어렵죠. 특히 양간은 종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체 이건 목수용조예요. 그러면 이거 한번 볼까요? 뭐 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차는 이건 강절자예요. 그러니까 절강성 하면 되는데 절강성에 아마 동쪽이라고 할 거예요. 시제촌의 명이다. 이 중국 사람은 성이 시시들이 나와요. 명조다. 인중 갑병무가 함께 투출했으므로 갑병무가 투출했으므로 지봉 인호술 하니 삼합국이 되었어. 그래서 이 병화가 종제 위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병화를 쓴다 임수가 그렇게 안 돼요. 토체 목수용조로 나와요. 그래서 뭐 그렇게 좋은 건 안 되고요. 제가 어제 어떤 분 사주를 50대 초반 양반을 봤어요. 그분이 오셔서 전화를 하셔서 올라오셨길래 오셨어요. 그래서 사주를 보니까 제다 신약 사주예요. 이 제다 신약 사주가 남자는
참 힘들어요. 운이 안 맞으면 이 비겁 아니면 인성을 가지고 써야 되는데 그 운이 지나고 나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사실 하나, 명절을 하나 해드릴게요. 제다 신약 남이라고 했을 거예요. 참 이게 보시죠. 이 금체예요. 신월에 태어나서 인성을 쓰게 되는 거예요. 비겁은 없어요. 그러느니 금체 목화용조인데 이거 보세요. 이때 지금 젊어서 그래도 금이체이기 때문에 수까지 씁니다. 금이체는 화목용조예요. 화목용조에서 금체 화목을 써야 돼요. 화목을 쓰고 수까지 쓸 수 있다.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지금 운이 여기 기토대운에 딱 있어요. 들어왔어요. 52살이에요. 간목을 딱 잡고 있죠. 들어와서. 그래서 어렵고 공건해요. 제가 왜 이렇게 괜찮았다가 왜 제가 지금 어렵겠습니까? 어렵습니까? 라고 해서 이대운까지 당신 좀 어렵겠어. 63세까지는 조심조심 해야 된다. 물론 참 이 운이 대운이 세운에서도 대운을 못 막아요. 올해 경자 신축이거든요. 그러면 경자 신축이라고 그랬군요. 그렇군요. 이 축도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을 리가 없어요. 축이 궁국을 이루니까 제국을 이루죠. 더 어렵겠네요. 건강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좀 순간적으로 이걸 착각했네. 이 파란 걸 제가 잘못 봤네요. 그러나 이 경대운까지는 안 좋죠. 그러면 벌써 인생 말년 끝이라는 거죠. 이때 대학 잘 나왔어요. 대학에서 직장생활 잘하고요. 직장생활 잘하고. 그러나 나는 지금 건강이 안 좋아요. 술을 좀 많이 먹어요. 술 좀 줄이라. 그리고 괴로우니까 남자들은 우선 술, 담배를 입에 대죠. 이제 이렇게 되면 건강이 안 좋게 되는 거예요. 건강주의해야 돼요. 이때 제일 안 좋죠. 제국을 이렇게 되면 나한테 건강에 해로움이 가장 커요. 남자들은. 그래서 주의하라고 하면서 한 시간 이상을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했어요. 애들은 남매를 두고 있어요. 하나 남자아이는 군대 가고 여자는 직장생활을 딸은 직장생활을 하는데 마누라는 그냥 열심히 살라고는 한대요. 아르바이트 하고 살라고 하는데 자기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 그러면 제다 신약사주는 일단 마누라 말을 들어야 돼요. 이제 이때 잘 나갈 땐 마누라 말을 안 들은 것 같아요. 잘 나가려고 하니까. 그러나 지금 이때 49살부터 딱 들어온 게 지금 3년째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자대운도 괜찮아요. 자대운도. 금생수 수생목을 하니까 좋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49살부터 이 사람이 직장도 잃고 지금 술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에요. 이 제다 신약사주들 아까 나의 종제격이 되면 그 종제를 하면 좋은데 이 제다 신약은 남자들은 옛날서부터 부엌빈인이라고 했어요. 이 처가살이 할 사람이 이런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그냥 제가 얌전히 해갖고 부엌빈인은 뭐예요? 부잣집에 가난한 선비잖아요. 옛날엔 부잣집에 먹을 것 때문에 빈인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죠. 일만 해주면 먹기를 하니까요. 요즘 절에서 일해 주시는 분들도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이런 것들도 임금을 준대요. 적으나 많으나. 옛날에 부엌빈이라고 해서 내 입거리 하느라고 절에서나 교회나 이런 데서 그냥 내 몸 떼려고 그냥 일만 해주고 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이 제다 신약사주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팔자가 그런 사람들이. 근데 지금 이때 잘 나갔으니까 결혼하고 애들도 있고 한데 지금 이제 앞으로는 말라가 알바를 뛰어서 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죠. 참 안타까운 사주죠. 예, 그래서 어제 1시간 정도 참 서로 인생살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때는 괜찮겠죠. 예, 그리고 임대운까지 괜찮아요. 굳이 살라고 그랬어요. 요거 배주면서 그랬어요. 요렇게 괜찮다. 임대운도 좋다. 근데 이 정임하고 나죠. 관이 와서. 그러나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 저 기토가 나와줘서. 그렇게 얘기했죠. 참 안타까운 사주예요. 이 제도 신약들이 참 남자들이 풀리는 게 별로 없어요. 자, 마칠게요.